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내 권리와 법을 잘 몰라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요? 그런 걸 알지 못해도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가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나라겠죠? 요즘 대한민국 검찰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기레기들 때문에 배우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정치 검찰 때문에 몰라도 되는 법적인 전문 지식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알면 좋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 법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며칠 검찰에서는 소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환이라는 이 말, 원래 검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요즘 각종 언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보도가 정경심 교수 전격 소환,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그녀의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용하는 소환이라는 단어, 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원래 소환이라는 뜻은 법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용어인데요.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등에 대하여 출두를 명령하는 일을 소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소환이 아니라 출석 요구 또는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인 거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후 출석 요구 또는 출석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다시 말해 검찰은 소환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출석 요구 또는 출석 요청을 할 수 있고 정경심 교수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마치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출석 요청을 할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처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정부,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이며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정부기관 아래 법무부 산하의 외청인 기관입니다. 법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환이라는 용어를 검찰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흡사 검찰청에서 청장을 총장으로 부르는 권위적인 특권의식처럼 말입니다. 이 얼마나 시건방진 행태인가요? 모든 언론사들도 당장 출석 요구 또는 출석 요청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용해서 보도해야 하는 거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에게 출석 요청을 하더라도 비공개 출석 요청할 것이다라는 검찰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공개 출석 요청했다가 쓰러지거나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동정심을 크게 자극해 여론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처음엔 공개 출석 요청으로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기를 하려 했지만 급변해버린 여론에 비공개로 전환한 겁니다. 검찰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화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검찰은 개혁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2일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이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나경원, 황교안 자녀들의 특혜와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명 문제가 심각한 사안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례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의혹입니다. 문제는 이 의혹을 다루는 검찰과 언론의 이중잣대가 문제인 건데요.
이 이상한 선택적 기준과 분노,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라고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문제되기 이전에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검찰은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취재는 고사하고 제공해주는 자료조차도 기사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은 오로지 조국만 보이는 겁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가 나오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과 딸이 2001년 공적을 부풀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 포상 지침은 행안부 소관인데 포상 기준에서 벗어나면 점검하는 것은 장관 업무라며 당시 5명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그중 2명이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 자녀는 3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해 장관상을 수상했고, 공적 조서에는 장애인 봉사활동과는 상관없는 공적도 기재됐다며 아빠 찬스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상을 준 것도 아니다라며 야당 대표를 국감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싸우자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검토할 사안이며 행안부 장관으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2일 진행된 교육부 국감장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유력 정치인이 자녀를 위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연구실을 사용할 것에 대해 부탁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조민양의 경우와 달리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했는데 검찰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의 해명과 달리 서울대의 자료를 받아보니 대학원생들 3명이 데이터 취득 방법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 등을 가르쳐 줬다고 밝혀졌다며 정치인 자녀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 전공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3명을 동원한 건 국민 세금이 동원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력 여당 정치인이 청탁하는 상황에서 국립대 교수인 윤 교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갑질이 갑질을 낳는 사안이라고 보는 게 사적 업무 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나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윤 교수의 포스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라고 했다며 이와 함께 국립대 연구실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는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포스터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미성년자 논문 조사에 포스터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울대 소속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들과 제안을 적극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검증과 수사의 기준은 조국이 됐습니다. 어떠한 의혹에 대한 수사라도 조국 장관에게 한 만큼은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면 검증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소홀함과 나태함, 더 나아가서 국민 기만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는 직무유기, 수사축소, 은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8일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이례적으로 여성 검사가 같이 참여했는데요. 지금 와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여검사의 압수수색 참여는 여성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 딸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검사는 특화된 외사부 출신의 검사로 명품이나 고가품, 사치품 등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찾아내서 도덕적 흠결을 만들려고 했던 검찰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결과 정경심 교수에게는 그 흔한 명품백 하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악랄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조국 장관 일가의 흠결을 만들어 기필코 사퇴시키겠다는 검찰의 저 의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인걸. 처음부터 검찰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잘못된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